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지지만 동시에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소란스럽지 않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강함을 목소리 크기나 행동의 과감함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다릅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 중반이신 이분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욕설까지 오갔습니다. 그때 김 선생님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가 차 한 잔씩 타드릴 테니 잠시 숨 좀 고르시죠. 놀랍게도 그 한마디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낮고 차분했죠. 하지만 그 무게감은 어떤 고함보다 강했습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강함입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만드는 힘. 화를 내지 않아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조용해져야 할까요? 젊었을 때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을 하느냐라는 것을요. 대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불 때 참나무는 꺾이지만 대나무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살아남습니다. 유연하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강함. 그게 바로 나이 든 사람이 가져야 할 조용한 강함입니다. 40년 경력의 응급실 간호사였던 방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그분은 화가 나면 바로 표현했다고 해요. 의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그 자리에서 맞섰고 환자 가족이 무례하면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서 그분은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요즘은 화가 안 나세요? 화는 나. 근데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더라고. 화내는데도 에너지가 드는데 그 에너지를 더 나은 해결책 찾는 데 쓰는 게 낫지 않겠어. 이게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실천법이 있는데요. 바로 3초 규칙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실천해 보세요. 1초.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2초. 상대방의 입장을 상상해 본다. 3초.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뭐지? 를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말하세요. 저의 지인 중 한 분은 이 방법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65세에 재혼하신 분인데 새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3초를 센다고 해요. 그 짧은 시간이 싸움을 대화로, 비난을 이해로 바꿔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조용하다는 건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젊었을 때는 이게 그냥 옛날 격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이 씨앗이 되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요.
불평을 많이 하면 불평할 일이 더 생기고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들은 신중하게 말을 선택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어떤 씨앗을 심을지 고르듯이요. 72세 이모님은 젊었을 때 항상 남과 비교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친구가 더 큰 집에 살면 우울하고 동생이 승진하면 초조했대요. 하지만 70대가 되자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뭘 가졌든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인데 하고 말이죠.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파도는 끊임없이 일렁이지만 깊은 바다 밑은 항상 고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은 파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그 깊은 바다처럼 평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하면서 강함이 뭐냐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려면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68세 최 선생님은 퇴직 후 집안 물건의 70%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옷장, 책장, 주방용품. 수십 년간 쌓아온 것들을 과감히 버렸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 물건이 줄어드니까 마음도 가벼워지더라. 뭘 입을까, 뭘 쓸까 고민하는 시간도 줄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으니까 모든 게 선명해졌어. 이건 물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일정도 걱정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세요. 5명의 친구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50명의 지인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의 강함을 말씀드리자면, 조용한 강함을 기르려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외로움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때 오는 거다. 매일 30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든 산책이든 그냥 창밖을 바라보든 상관없어요. 스마트폰도 끄고 아무도 없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과 대화하게 되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질문에 답을 찾는 사람이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잘 듣습니다.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작은 문방구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와서 지우개를 고르며 이것저것 제잘거렸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아이는 지우개 하나를 샀지만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나오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할아버지 진짜 좋아. 내 말을 다 들어주셔. 할아버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어른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게 경청의 힘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무례함을 보고 참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한 선을 긋되 조용히 긋는 겁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라든가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등 이런 문장들을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어요. 차분하지만 확고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게 더 강력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김 여사님은
딸의 과도한 요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손주 봐달라, 집안일 도와달라, 김치 좀 해달라.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들어주다가 우울증까지 왔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도 내 삶이 있단다. 이번 주는 안 되겠어. 처음엔 딸이 서운해했지만 몇 달 지나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요. 명확한 경계가 있는 관계가 더 건강하다는 걸 둘 다 배운 거죠. 또 하나, 감사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매일 밤 자기 전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1. 오늘 감사한 일. 2. 오늘 내가 잘한 일. 3. 내일 기대되는 일. 들은 이야기인데요. 박 할머니는 이걸 5년째 하고 계신답니다. 신기한 게 말이야. 처음엔 감사할 게 하나도 안 보였는데. 한 달쯤 하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 길에서 본 꽃 한 송이, 이웃의 인사 한마디, 따뜻한 밥 한 끼,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 이게 다 감사로 느낌이 오더라고. 감사는 강함을 만듭니다. 불평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젊었을 때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죠.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옆에 할아버지는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싸우던 친구와 50년을 함께 하셨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이겨서 뭐해? 친구 잃고 혼자 오른 게 무슨 의미야? 그냥 자네 생각도 일리 있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건 지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걸 선택하는 겁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게 더 강한 선택이에요. 또 다른 강함을 표현하자면 용서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원망을 붙잡고 사는 건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아요. 상대가 아니라 내가 데이는 겁니다. 75세 최 할머니는 30년 전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지 못했답니다. 이혼은 안 했지만 평생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다 70대에 큰 병을 앓으셨답니다. 병상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30년을 원망하며 살던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 그 시간에 나는 행복할 수도 있었는데. 퇴원 후 할머니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누셨답니다. 그리고 용서했어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요. 용서하고 나니까 내가 자유로워지더라.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진작 할 걸 그랬어.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조용하고 강한 분으로 알려진 69세 정 선생님은 평생 모은 돈이 꽤 있으십니다. 하지만 검소하게 사세요. 명품도 고급 차도 없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있으면 그걸로 됐어. 난 충분하지. 더 가지려고 애쓰는 건 피곤하더라고. 그분 나름의 강함이 배어나온 거죠. 물 한 컵을 생각해 보세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명수지만 이미 배부른 사람에게는 짐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아는 자체가 강함입니다. 명랑한 시니어 김 여사님은 퇴직금으로 아직도 그때 이야기만 하면 웃음이 나온다 하세요. 그때 산 옷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여행은 아직도 선명하다 합니다.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진짜 재산이며 강함의 축적이 되지요.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힘도 약해져요.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증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니 특별하게 젊음을 갈망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나이가 당신의 강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느려지게 되는데요. 걷는 것도,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지만 느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뛰어가지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으시며 말씀하세요. 담벼락 틈새에 핀 민들레, 아침 햇살 받아 반짝이는 거미줄, 나무 위 새소리. 천천히 걸으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 빨리 가면 다 놓치는 거야. 느림은 깊이를 만듭니다. 빠른 삶은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지만 느린 삶은 진짜를 경험하게 합니다. 친구와 동행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에 오르신다고 하시는데요. 산 정상에서 하늘 보고 있으면 내 고민이 참 작아 보여. 저 하늘이 몇억 년 전부터 있었을 텐데 내 걱정이 뭐가 대수야? 이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도감이에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 더 큰 흐름이 있다는 것. 그걸 믿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결국 조용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입니다. 깊은 바다처럼 표면은 잔잔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힘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 없이도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만드는 무게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68세 박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고 소리쳤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세상을 바꾸는 건 소리가 아니라 존재라는 걸.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당신은 이미 조용한 강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강함은 나이와 함께 사라질 수 있어요. 빠른 걸음, 큰 목소리, 화려한 외모. 이런 건 시간이 가져갑니다. 하지만 내면의 강함은 나이와 함께 자랍니다. 평온함, 지혜, 연민, 용서, 감사. 이런 건 시간이 선물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 화내지 않아도 경계를 지키는 사람. 많은 말 없이도 깊은 영향을 주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하고 더 강하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이야기, 조용한 강함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조용하지만 강하게 살아가시길. 감사합니다.